장관은 공으로 내려 있어도 아파트에서 떠먹어 왜? 그래 이따 먹고 있을게. 이거 만지 말고. 아이고 왜 이래? 아파트 주변 피해주면 안 된다고. 뭘 피해고? 사장님 아직 이거만 고쳐라 빨리. 그래서 49,800원짜리 이게. 어린 여자분 여자 두 분. 안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가족분들도 입탔습니까?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조국 가족 금고에서 유의미한 압수물품 확보하신 거 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차량을 탑승해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아무 말 안 했어요.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압수수색 미리 보고 받으셨나요? 네, 어제 오전 9시쯤 시작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그 저녁 8시가 다 돼야 끝났습니다.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그 두 분 이렇게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어떤 복잡한 사무실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그냥 집, 자택.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자 그러면 조국 법무장관 집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털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이 되게 돼 있어요. 자택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 가운데 안방에 있는 무슨 책상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 범위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었던 건데 네. 11시간씩이나 걸리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제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털 게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린 거 아니냐. 네. 이건 정말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좀 얘기했던 부분이고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과한 부분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경위 설명을 했어요. 예, 경위 설명하고 이건 그대로 옮겨드리면 첫째 이제 정경심 교수 쪽에서 이제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막상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된 부분 범위를 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으니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서 두 번 영장을 이제 발부받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사정 때문에 길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해명이었죠. 그 압수수색하러 그 자택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죠. 추가적인 압수수색 대상 범위를 그 특정하기 위해서 두 번 번을 더 이제 예, 급히 예. 연락해서 받았다는 빼먹은 거죠. 게 하나 있네요. 밥 먹는 시간도 필요했어요. 식사 시간. 예, 그래서 뭐 2시 반인가 밥 먹었다고 그러는데 일부 언론 보도는 그러니까 중국 음식 시켜 먹었다고 했는데 검찰에 이제 그 기자한테 들은 문자 메시지는 한식 시켜 먹었다. 뭐 이런 해명도 있었고. 한식 중식이 섞였는지 아니면 한식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따로 먹었대요. 그 정경심 교수 그 가족하고 당연히 따로 먹고 계산도 따로 했다. 모르니까 두 군데 시켰는지 뭐 잘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둘 다 틀렸다. 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대로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압수수색 얘기할 때 그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그 검찰 그 수사관들이 이거 압수수색 영장 들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뭐가 들었는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봐. 정신이 없어갖고 혼비백산해서 그러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런데 여긴 법적으로 훈련이 된 분이잖아요. 형사소송법을 전공하신 서울법대 교수님 집이잖아요. 법무장관 이전에. 그러니까 딱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요구하면. 영장 보여달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아닌데 왜 그 여기 들어와서 수사하느냐. 이거 가져가느냐.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두 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 시간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게 더 있어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 그 물품을 지금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이고 지금 11시간이 과하다고 막 또 여당에서 난리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검찰에서 최근에 이런 공식 해명을 안 하는데 공식 해명을 했고 심지어 이것까지 해명했잖아요. 기자들이 뭐 그 밖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뭐 금고를 부시는 소리가 났다.
금고 뭐 저 문 열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해체 근데 그것도 전문가요? 아니다. 네. 그건 그게 오보다.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금고를 열어주는 걸 정경수 교수가 거부를 해서 뭐 금고 어떤 전문가를 불렀다. 전부 다 말 그대로 소설 아니에요. 이런 처음에는 거고. 그 금고를 부시기 위해서 그 뭐야 전문가 또 수리하는 전문가 부른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걷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압수수색을 둘러싼 이런 그 별로 이 생산적이지 못한 공방은 물론 정치권은 뭐 원래 공방하게 돼 있는 거니까 뭐 저 정쟁적인 요소로서 이걸 만드는 게 그분들의 장기니까. 근데 어제 보면은 이제 사회 각계에서 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법 쪽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요, 정치계에서도 그랬고요, 또 온라인상에서도 그 많은 시민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 뭐 압수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뭐 입장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여당은 통제되지 않은 검찰의 먼지털이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고요. 근데 좀 전 화면에 나가듯이 온라인상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백하게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말 그대로 뭔가 그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검찰의 수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고 정치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과 언론 보도에 상당 부분의 가짜 뉴스와 소설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어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런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끝나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그런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찬반 논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사회 현상이다. 또 우리 최근에 뭐 이 SNS가 워낙 그 보급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활용되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오피니언이 아니고 공론이 아니고 그건 중론이라고 하는 매스 오피니언, 떼여론인 거예요. 그 떼여론에 휘둘려서 치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포퓰리즘이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바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인데 그 프루트 뱅글러라는 그 폰 카라얀 앞에 베를린 필하모니를 장기간 그 지휘했던 유명한 전설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범 재판에 회부가 돼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론의 결과가 아니고 중론의 결과였다. 떼여론. 네. 그러니까 이 떼여론은 불건전한 거기 때문에 이거가 준 것들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자, 곧 이번 주 발표는 5천 명의 시국선언 참여 교수, 4천 명의 저 의사, 그다가 지금은 이제 1,000명 가까이 된 이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또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의 이제 뭐 저 가두에 나와서 시위를 하겠다니까 그런 여론들이 국민 여론에 준 거지. 그거는 때 의견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이래서 국민의 표현을 해 들어가는 국민에 있어서 등급을 매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등급을 매길 수는 없는 거고 교수가 A 등급이고 일반 뭐 네티즌은 그러면 뭐 F 등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교수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 표명하는 거 하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물론이죠. 국민들이 어떤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어떤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인터넷 공간에 SNS 공간에 통해서 하나의 일치된 행동 네. 양식으로 하겠다. 그럼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걸 나눠가지고 같이 일반하지만 요것만은 내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 왜 떼여론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미 그 이른바 흔히 문바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이 막 그 여론 그 말하자면 과거에 그 드루킹 사건 때 하듯이 그때는 기계로 있지만은 막 3개씩 아이디 그거하고는 만들어서 성격이 하라는 다르죠. 얘기하고 게다가 제일 제가 불건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의견 표명하는 거. 근데 왜 남 그 지금 시국선언 교수들 거기 1,000명이나 들어가서 무슨 뭐 홍길동 무슨 대깨문과 뭐 이런 거 올려가지고 방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짓은 안 된다. 이거 고발한다니까 그 수사 결과 두고 봅시다. 누가 하는 일인지. 보통 신문지상에 그 이름을 이제 대고 올리고요.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이제 그 광고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 결국은 이제 광고니까, 예. 그러려면은요 의견을 낼 때 다수가 의견을 낼 때도 그 조직화라는 단계가 필요한데 조직화라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조직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다 올리는 교수 단체들 특정 그 직업군의 그 소위 오피니언 실명으로 뭐 리더층일 수도 한다고 있고요. 그러죠. 예. 그렇지만 또 온라인상에서 또 다수의 온라인의 국민 문제는 제가 영웅도 있고요. 뭐냐면 다 좋은데 이거 만약 인터넷 실명제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저도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아이디 서너 개씩 만들어 갖고 그냥 뭐 익명의 그 가면 뒤에서 막 해대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떼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지식인으로서 내 이름 걸고
뭐 나는 이건 반대한다는 의견 표출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공론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조작하는 그 가면의 저 익명 가면 뒤에 숨어서 하는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여론의 좋지 않은 거예요. 공론장에서는요. 익명에 또 보호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는 것이고 역기능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 조국 정국 사안에 있어서 의견을 내는 다수의 어떤 대중들은 익명성이 더 본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권적인 측면, 기본권적 자유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한 그 보호 장치로서 또 작용하는 순기능도 있는 거라고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중시가 되는 부분이고 예. 여기서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위라고 하는 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시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름표 붙이고 시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어떤 익명의 어떤 대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오프라인에서 시위했던 것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아가고 SNS 공간으로 옮아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권자로서 어떤 그 민주주의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 들어가는 당연한 참여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걸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불건전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불건전하지가 않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는 예, 이제- 대로 남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네가 복면 시위할 때는 그거 표현의 자유 억누른다고 반대하더니 자기네 지지자들이 예.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뭐 할 때 이거 저 복면하고 나왔다고 무슨 복면 뒤에 있느니 1%밖에 안 되는 학생이 나왔다느니 그렇게 폄하하는 망언하는 네, 망언을 하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번 거예요. 주제 얘기를 충분히 일반화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예. 일반화가 된다고. 저희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정부에서 관심이 집중된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이 데스노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정의당의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었지요. 이 심상정 대표는 당초 조 장관 지지 의사를 밝혔다가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 측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심상정 대표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 입시 비리 특위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뭐 최근에 당내 분위기, 뭐 또 지지율에 대한 수치로 드러난 지지율 하락 좀 의식한 발언이라 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정의당은 스텝이 꼬였어요.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지금 저런 얘기까지 가고 있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지금 이 국면에서 고위공직자 입시비리 특위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조국 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조국 후보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자당의 어떤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조국 그 장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 가다 부다를 그냥 밝히는 게 나은 거지. 이런 식으로 애둘러가서 그러니까 입시비리 특위를 설치하자는 것은 조국도 문제지만 다른 쪽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같이 가자. 뭔가 이 얘기가 좀 흔히 하자면 양비론. 이런 식으로 해들어가면서 양비론을 펴면서 일정하게 어떤 꼬여있는 스텝을 풀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확실한 게 분명히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이미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잃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은 그동안 정의당이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그래도 소금 역할을 한다. 그래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른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딱 끝낼게요.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걸로 끝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물타기 무슨 전수조사하자는 거 있잖아요. 입시비리 특위해가지고 이거 전형적인 그 물타기 수법이잖아요. 일 벌어지면 자 김기식 금감원장 특혜 외유 의혹 나오니까
자,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전 이거 제대로 조사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 부산 의전원 있잖아요. 이거 제가 좀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많은 유력자 자제들이 부산 의전원에 유난히 많이 갔더라고. 부산 의전원부터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 유력 자제들 제대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 많아요. 근데 예. 걱정되시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험한 발언을 거예요? 아니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군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 그 하나만 제가 환기시키면 그러니까 여러 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우선 부산 작년 의전원부터 말에 조사해보란 말이에요, 내 말은. 서울 지하철 알겠- 네. 예, 그 그거 분명히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3사람은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안 껴들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 작년 말에 서울 지하철 어떤 그 채용 비리 의혹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를 했습니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뭐 특위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개점 휴업이 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강원 애들을 넣네 만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사 범위 싸우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자, 이 건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는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을까? 네. 이것도 한번 다시 던져보는 어떤 문제제기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보수 그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제가 이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농객이죠. 그 정경심 교수와 같은 동양대 교수이기도 한 이 진중권 교수가 자신이 속했던 정의당에 탈당회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정의당이 또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탈당이 낸 게 맞다. 정의당에서. 저는 이 진중권 교수하고 한 1년 가까이 그 시사 프로를 같이 토론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조국 사태에서 전혀 발언을 안 하길래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짐작은 했었어요. 네.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통화는 안 했지만 그래서 딱 탈당해 냈다 그러길래 역시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그 진보 논객이지만 첫째 우선 경우가 바르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반권력이더라고. 그러니까 진보 권력도 잘못된 거는 비판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별명이 원래 모두각이거든요. 네. 걸리면 딱 간다. 예. 그런데 이번에 아마 평소에도 뭐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 조국이 서클도 같이 하고 같은 동기니까 네. 대학교 때 서클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 비판할 때 보면 그 조국 수석의 패북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막 옹호를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뭐 예견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잠깐 우리가 어떤 그 민주주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어떤 표현의 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틀에서 그냥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중권 교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기초해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것을 어떤 상징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진보 농객조차도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일정하게 몰아가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어떤 생각에 입각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고 진중권 교수도 진중권 교수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냥 그거는 그 동의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 자체의 그분들의 어떤 생각으로 그냥 존중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까요? 공정 작가는 정의당의 탈당계를 제출한 진중권 교수를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읽어봤는데요. 예. 좀 약간 인신 공격성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옮겨서 전해드리기는 좀 약간 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또 공정 작가는 공정 작가 나름으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뭐 그 진중권 교수하고 이제 교류가 있었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진중권 교수는 이해했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의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거와는 다르게 가면서 나오는 실망감은 또 나왔던 자신의 표현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떤 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인신 공격성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감성적인 분들이고 소설 쓰는 분이니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분들 얘기한 것까지 이렇게 뭐 사회적 공론회장에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상상극장 자주 해주시잖아요. 상상극장? 전에 본인이 저거 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네.
어떤 전에 내용을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때 그 조국 주석이 그 SNS로 응원을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뭐랄까 품앗이 뭐 한다는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어렵게 얘기할 것이 조국 장관의 어떤 그 지지의 어떤 표명, 지지 표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지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어떤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꾸 공론 얘기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공론회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는 거하고 난 그 사람 믿는다는 것과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견 표명에 의미가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어제 11시간 열친 그 압수수색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오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검찰 그동안의 일각에서 보도됐던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일각의 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좀 강하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소환에 좀 담담하게 이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는 이게 뭐 그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추측성 어떤 그 소설성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 본인도 부인을 했고 검찰도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변호사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보도다. 왜냐하면 소환에 자꾸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그것이 정경심 교수 본인에게 좋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병철이나 이런 데서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정경심 교수가 왜 자기가 그런 그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어떤 상식선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나온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걸 핑계로 지금 미루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비슷한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본인도 나오겠다고 했고 검찰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 거로 뭐 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월 2일이 지금 이제 그 오촌 조카 그 사람이 구속 만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검찰의 확고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이번 주말 내주 초까지 알겠습니다. 이루어질 거로 보는 게 정상이겠죠. 한마디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준석 순서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저희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은 제가 아까 앞에 얘기한 이 공공의식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댓글이 여론도 아니고 댓글이 국민도 아니거니와 뭐 더구나 모택동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은 충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이 국면에서 우리가 그 되새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침묵과 해명 사이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 침묵과 해명 사이를 오가락가락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짧게 해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소설성,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또 바로잡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오후 2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